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메모리, 여러 가지 메모리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타 메모리에서는 이제 각 메모리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기타 메모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온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아이요.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 있죠. EEPROM의 일종입니다. EEPROM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우리 플래시 메모리가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MP3에 보게 되면 노래 저장시킬 수 있죠. 그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리고 우리 뭐 단말기, 개인용 정보 단말기라는 것도 있고, 우리 휴대전화도 있고, 디카도 있고, 이런 데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억 장소가 전부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우리가 USB도 쓰죠. USB 메모리. 그 USB 메모리도 플래시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요. 캐시 메모리라는 거는 SRAM으로 만들었다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SRAM을 주로 사용해요. 주로 사용하고 용량은 주기억 장치보다 작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요 캐시 메모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L1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처리, 자주 반복되는 연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1차 캐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2차 캐시다 그러면 CPU가 데이터를 뭔가를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공간을 보고 L2 캐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캐시 적중률하고 있죠. 캐시 적중률이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향상돼요. 캐시 적중률이 도대체 뭐냐? 캐시 메모리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얼마나 저장돼 있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100번을 내가 캐시한테 뭔가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캐시에 들어있는 게 뭐 30번밖에 없다. 30번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었고 나머지 70번은 없다. 그러면 이제 적중률이 낮은 거고요. 100번을 물어봤는데 한 90번 정도가 캐시 메모리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적중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캐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적중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건 조금 어거진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 좀 하세요. 우리 그 음료수 중에 밥알 둥둥 떠당기는 그런 음료수 있죠? 그 식혜요. 그 식혜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식혜를 주면은 체육복을 입으세요. 이게 어거진데 외우시면 두 가지 장치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밥알 둥둥 떠당기는 식혜라는 음료수를 주면은 체육복을 입을게. 식혜주면 체육복입니다. 식혜주면 체육복입니다. 해서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 여기서 C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CPU 얘기하는 거예요. CPU. CPU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K라는 I는 캐시 메모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 캐시 메모리 얘기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면에서 주는 주기억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육복의 채는 채널이라는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입을 게 입은 입출력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두 가지 장치 캐시라는 것과 채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주기억 장치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입출력 장치는 느려요. 그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주기억 장치는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고요. 입출력 장치 얘네들은 속도를 따지자면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차를 얻어 타고 가지는 못해요. 따로따로 가는데 같은 속도로 같이 가라.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서 엄청나게 빨리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주기억 장치가 얘는 100km, 200km 막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 입출력 장치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속도 맞춰서. 그러다 보면은 이 주기억 장치의 성능을 다 발휘를 못 하겠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인데 입출력 장치인데 이 주기억 장치 자동차를 못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차를 못 얻어 타는 거지 다른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출력 장치가 막 뛰어가다가 중간에 택시를 한 대 잡아 타고 가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이 주기억 장치랑 얘랑 같은 속도로 같이 달릴 수 있겠죠. 그때 택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채널이라는 아이예요. 채널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주기억 장치와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은 입출력 장치 속도 빠르게 해주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볼게요. CPU라는 아이가 있어요. CPU가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봐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CPU는 차 타고 가는 거고 주기억 장치는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때 이제 택시 잡아 타고 가면 되겠죠. 그 택시 이름이 캐시라는 겁니다. 캐시 메모리. 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주기억 장치를 속도를 빠르게 해서 CPU와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채널과 캐시는 속도 차이 해결하기 위해 쓰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캐시는 주기억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채널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어거지긴 한데 그래도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요. 가상 메모리다 그러면은 여기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죠. 가상이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기억 장치가 크기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는 이만한 크기를 가진 엄청나게 큰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실행시킬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 한 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면 실행을 못 하겠네요. 그때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크게 너무 커서 주기억 장치에 못 들어가니까 주기억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인데 부탁하는 거예요. 야, 보조기억 장치, 너 기억 장소 좀 남았지? 많이 있지? 나 이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억 장소가 좀 부족해. 너 좀 빌려줘. 그러면 이 보조기억 장치가 착해서 빌려줘요. 알았어, 너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거 써. 그리고 빌려줘요. 빌려주면은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야,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 이 부분에 들어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실행해줄게. 여기로 들어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또 속아요. 바보같이. 아, 여기가 주기억 장치구나. 알았어, 나 여기 들어가 있을게.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기억 장치가 이제 CPU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야, CPU, 이제부터 여기가 주기억 장치야. 여기에 프로그램 넣어놨으니까 실행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줘요. 그게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가상 메모리. 얘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컴퓨터를 속여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죠.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이게 가상 메모리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보조기억을 주기억처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퍼 메모리요. 버퍼 메모리에서 버퍼라는 말 나왔습니다. 버퍼는 임시기억 장소죠. 임시기억 장소. 이 버퍼 메모리는 언제 쓰냐? 두 개의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속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치니까. 그때 이제 속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이제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버퍼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키보드 버퍼도 있고요. 프린트 버퍼도 있고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버퍼 메모리의 일종이에요. 캐시 메모리도 버퍼다. 그 다음에 이제 연관 메모리요. 연관 메모리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주소를 물어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야죠.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안에서 또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주소를 가지고 찾습니다. 근데 이 연관 메모리는 주소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라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연관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연관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나 캐시 메모리 여기서 이제 주소 변환 테이블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연관 메모리입니다. 연관 메모리는 주소가 아니라 뭘 가지고 찾는다?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메모리별로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